자, 다음 주에 저희들이요 1교시부터 해서 3교시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저희 이론 있죠? 요약집 이론은 다 끝내도록 이렇게 하고 남는 시간에 기출문제 풀고 또 마지막 7월 2일인가요? 그때 기출문제 완강하고 첫 진도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에 12번 문제 한번 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재반 위험. 여러분 프로젝트의 개발 사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많은데 특히 시장 위험도 있고 비용상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많아요. 이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 여러분 누구 있어요? 원료 공급업자도일 수 있고 시공회사인 건설회사일 수도 있고 구매자일 수도 있고 이러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된다. 1번은 여러분 우리 배웠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 분산 효과. 자, 1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위험 분산 효과를 말합니다. 2번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자,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밑줄, 하여튼 이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신탁회사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뭐라고 한다? 요거 담보 신탁이라고 해. 무슨 신탁? 담보 신탁. 담보 신탁에 대한 설명. 개발 신탁이 아니라 담보 신탁. 2번 틀린 지문. 정답. 개념이 틀렸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환지 방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뭐죠? 우리는 이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혼합하는 거죠. 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맞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 재산의 수익권을 배당을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자죠. 3자 세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 2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뭐죠? 우리 신탁 관리 신탁이죠. 관리 신탁이죠. 요거는 우리 처분 신탁도 있고 관리 신탁도 있고요. 담보 신탁도 있고요. 개발 신탁. 이 신탁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자, 처분 신탁은 처분하는 거죠.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 및 처분 완료 시까지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 관리 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소유권 이전 없이 밑줄, 여기 틀렸죠. 항상 신탁은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 이전 없이 하면 안 돼. 소유권이 항상 이전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틀린 지문이고, 분양 신탁 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탁회사의 사업 부재 신탁, 그리고 분양에 따른 자금 관리 업무를 우리가 부담시키는 것, 분양 신탁 관리. 우리
공사하는데 보면은 신탁회사 막 나온 붙여 있는 거 봤죠? 그런 게 이게 분양신탁관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신탁 요게 분양을 받으면 어떻게 돼? 분양신탁관리에서 자금은요 여러분이 시공사나 시행회사에 돈을 붙이면 안 돼요. 어디 붙여야 돼? 신탁회사에 어떻게 돼? 납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해서 여기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14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왜? 사업 시행의 주체가 누구?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장점이고 뒤에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건 단점. 자,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는 건축 자금을 얘기합니다. 공사비를 부담을 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부동산을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과 개발업자의 공사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우리 무슨 방식? 등가 교환 방식. 이것을 등가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 등가 교환 방식. 우리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이 용어보다는 등가 교환 방식으로 자주 출제합니다. 3번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의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 이전. 여러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신탁이야. 신탁. 예? 신탁 개발 방식이고 여러분 사업 위탁형은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이전하지 않아요.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토지 소유 주체가 누구다? 토지 소유자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토지 어떻게 돼요? 신탁 개발 방식은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래서 신탁회사가 여러분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신탁회사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신탁개발이에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 여기는 뭐죠?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 개발업자지. 사업 시행의 주체는 뭐죠? 개발업자고. 여기도 사업 시행 주체는 개발업자인 뭐다? 신탁회사가 되지. 그래서 뭐가 달라서요? 뭐가 틀렸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주체는 누구? 개발업자. 틀린 질문 3번 정답.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예?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 대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는 분양금을 공사비로 지급을 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자, 5번 맞는 지문이 되고 3번 정답입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은 미래에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요거 지주 공동사업. 여러분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니라 바로 지주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 1번 정답.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출자 회사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요거 단점이죠. 단점이 나와 있고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을 의뢰를 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뭐를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뭐한다? 제공을 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 전문성을 제공해서 서로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개발, 개념이 나와 있고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여러분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밑줄 이전받아야 돼요.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기업 니은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를 한 채 개발업자에게 시행을 맡기고 우리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토지 소유자로부터 또 밑줄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받은, 여기 포인트죠.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돼서 우리는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식은 신탁개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개념 문제로.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면요, 요 두 개를 좀 자주 출제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보시면요, 두 개. 그리고 요것도 잘 내고.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을 보기 위해서 올바르게 고른 것. 자, 사회 기반 시설 준공 나오면은 B. 준공 나오면 B고,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T.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을 하는데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에 동그라미, 임차가 리스. 그래서 BTL, 기역은 BTL. 그리고 두 번째, 준공이 나오면은 B,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귀속 T. 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한다. 이거 O, BTO 방식. 4번 정답이죠. 그러니까 BTL, BTO를 많이 출제합니다.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준공과 함께 준공 P, 소유권이 정부의 귀속 T,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시설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 O. 근데 도로, 터널, 항만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 사업 방식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BTO 방식이고, 19번 또 준공과 동시 준공 B, 해당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T, 또 사업 시행자에게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을 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임차 리스 BTL인데 학교 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 기반 건설에 있어서의 사업 방식으로 활용되어 있죠. 뭐 군인 아파트, 기숙사, 도서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BTL 방식 4번 정답.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옳은 것은 제1섹터 개발. 여러분, 제2섹터 개발은요, 민간 개발이에요. 그러면 제2섹터 개발은 민간 개발. 그럼 공공 개발은 뭐다? 제1섹터. 공공개발은 제1섹터. 이거는 1섹터. 민간 개발은 2섹터. 또 3섹터가 있어요. 요거는 민간과 공공이 결합을 했어요. 자,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부를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 개발. 요거는 제3섹터.
여러분 쉼표 뒤에 있죠? 쉼표 뒤에는 제3섹터라고 해요. 틀린 지문. 자, 2번 갑니다. 준공은 B입니다.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OT, BOT. 2번은 틀린 지문. 3번 준공은 B,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전 귀속, 이거 T.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임대에서 수익, 임대 리스. 그래서 뭐다? BTL. 자, 준공과 함께 귀속된다. BT.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O. BTO 방식. 자, 시설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은 BOO. 가운데 O는 오온이죠. 소유권. 자, 개념을 묻는 문제 5번 정답이죠. 올해도 여러분이 개념을 물을 수 있어요. 요즘에 정부가 돈이 없어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많이 하죠. 이럴 때 이런 용어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부동산 관리 방식인데, 자,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의 장단점이 나왔죠.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 그리고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이 두 가지는 자가 관리의 장점. 업무 행위의 무사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건 단점.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자가 관리. 자, 오늘 배웠을 때 자가 관리를 뭐라고 했죠? 예, 직접 관리, 자치 관리 또는 자기 관리라고 하죠. 자가 관리의 장점이에요. 5번 정답.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가 관리를 직접 관리라고 해요. 자, 22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법률적 측면에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나오니까 법률상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측면에서의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 자,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 소극적 관리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설 관리제. 그래서 시설 관리는 하여튼 소극적인 관리다. 소극적. 시설 관리는 소극적 관리. 근데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 적극적인 관리는 자산 관리다. 자, 2번 지문 3번. 자기 직접 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 관리 방식에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장점이죠. 의사결정이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신속한 경향이 있습니다. 3번 맞는 지문. 4번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건 뭐죠? 비율 임대차 방식입니다. 자, 경제적 측면, 부동산,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물리적, 기능적, 이런 물리적, 기능적, 밑줄, 이걸 기술적이라고 해요. 기술적 측면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무슨 측면? 기술적 측면의 관리. 기술적. 그래서 5번은 경제적이 아니라 이 기술적, 물리적, 기능적 하자, 기술적 하자와 관련된 거죠. 자,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는 뭐에 대한 복합 개념에 따라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죠. 기술적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정답. 자, 23번 틀린 것을 묻는데, 자, 위탁 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다. 위탁 관리 방식의 장점이 나와 있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 뭐에 대한? 토지. 이 토지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나와 있어요. 자, 3번.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 측면이 있어서 설비 등의 기계적 측면, 경제, 경영을 포함한 이 복합 개념적인 복합 개념적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맞는 질문. 자치는 자가관리입니다. 관리 요원이 관리 사무, 업무에 무사 안일해지기가 쉽고 관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자,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탁이죠.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하다. 그래서 혼합관리는 하여튼 우리 장단점을 잘 봐야겠죠. 관리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뭐다? 불분명하다. 5번 정답. 자, 24번 옳은 것도 찾는 관리에 대한 옳은 걸 찾는 건데, 자,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은 법률 관리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관리?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리를 의미하죠. 포트폴리오는 이거잖아요. 법률이 아니라 경제적이지. 1번 틀린 질문.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한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서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유지 개념.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자, 건물 관리인 경우 건물의 생애주기 오늘 배우셨는데 이 생애주기에 따른 비용을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 유지하는 비용의 비율을 조절을 함으로써 보유기간, 건물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3번 정답. 자,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및 수요 분석이 주요 업무는 요거 자산 관리. 자산 관리에 관련된 거고, 건물의 운영 보수 유지 관리는 이건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거. 바뀌었어요.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의 업무를 전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부동산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에 따른 리스크 위험 관리, 매입, 매각, 재투자, 요건 다 자산 관리 1번이고 26번도 마찬가지 포트폴리오 위험 다 나오죠. 요것도 자산 관리 3번 정답인데 둘 다 자산 관리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요. 자산 관리냐 시설 관리냐 요거 자주 출제해요. 어디 속하느냐. 여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표 안에 내용이 들어가서 어디 속하는가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27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자, 비율 임대차 문제입니다. A 회사는 분양 면적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을 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어떻게 돼요?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뭐를 구하라? 연 임대료를 구하라. 자, 연 임대료는 이 기본 임대료에 추가 임대료를 더해 준 거다. 자, 문제는 예상 매출의 박스, 분양 면적. 자, 예상 매출액은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얼마? 20만 원인데 분양 면적은 500제곱미터다. 자, 20만 원, 200, 2천, 1억이네요. 자, 1억 원. 자, 예상 매출액은 1억 원 나왔어요. 자,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얼마? 6만 원.
곱하기 500제곱미터 분양면적 곱해주니까 얼마? 3천만 원. 기본 임대료는 3천만 원 나왔어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천만 원인데, 자, 그러면 1억에서 예상 매출액 1억 원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5천만 원을 뺀 이 금액,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를 구한다? 일정 임대료율을 몇 프로 적용? 10%를 적용을 하겠다. 네? 요게 얼마니까 5천만 원 10% 500만 원이죠? 이 500만 원이 추가 임대료서 줘서 3,500만 원을 지불하겠다. 이게 여러분 정답 4번이 정답. 자, 28번 문제 갑니다.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제곱미터의 매장을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을 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또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을 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 임대료로 총 5,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냐? 자, 여러분 연 임대료를 우리는 5,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자, 여기는 기본 임대료에 또 뭐를 가산했다? 추가 임대료를 가산을 했다. 얘기죠. 자, 여기서 그 박스 기본 임대료는 얼마가 나오느냐? 자,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 우리가 5만 원이 나온다. 분양 면적 제곱미터는 500인데 분양 면적은 1000제곱미터니까 얼마죠? 5천만 원이 우리가 기본 임대료가 나오고 있다. 기본 임대료. 자, 그리고 거기 매출액은 얼마? 자, 매출액 제곱미터당 30만 원에 1000제곱미터를 곱해주면 3억 원이 우리는 매출액이 나온다.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냐? 자, 3억 원. 3억 원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여기에다가 뺀 나머지에 대해서 일정 5%를 곱해주죠. 일정 임대료를 5%를 곱해줬더니 뭐가 나오냐? 추가 임대료가 나오는데 추가 임대료가 얼마냐? 500만 원이다. 요거 자 5,500에서 5,000을 빼니까 얼마? 500만 원이 돼요. 추가 임대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해줘요? 5%를 나눠주면 되겠죠? 3억 원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양변에 5%는 0.05 나눠줬어요. 자, 분모분자에 100을 곱해주니까 5분의 얼마? 5억 원이 돼서 1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억에서 1억을 빼니까 얼마가 되느냐? 2억 원이 구하고자 한다. 여기 3억에서 2억을 빼야 1억이 되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 2억 원.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건물의 내용 연수와 관리 방식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틀린 거. 자,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의 불량, 설비 불량, 외관 디자인 낙후. 요거는 기능적 감가야. 이 기능적 감가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맞는 지문이고. 자,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 요거는 경제적 감가야. 경제적 감가는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 자, 건물의 생애 주기는 아까 우리가 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관계 완전 폐물 단계 5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요 안정 단계에 대한 설명. 자,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전 단계 국면이 더 연장될 수 있다. 맞고요. 이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 가장 오랜 장기간에 속하는 단계가 안정 단계입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그 단계를 말하고, 자,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의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 이건 뭐죠? 전문이 아니라 혼합. 여러분 자가 관리와 뭐가 위탁 관리가 짬뽕 됐죠? 혼합 관리가 됩니다. 자, 30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비자, 구매자 집단을 인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죠. 세분하는 거. 1번 개념 맞습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 개념이죠. 이 세분화된 우리가 시장에서 이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표적 시장이라고 하죠. 표적 시장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을 구성하는 요소 4가지 P를 조합, 결합하는 걸 말하죠. 개념이 나와 있고, 자, 프로모션, 이 촉진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을 해서 고객을 유인을 하기 위한 전략을 말하고,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에 낮은 애 동안 구매력이 낮으면 비싸게 팔면 안 되지. 싸게 팔아야지. 고가가 아니라 저가로 가야지. 저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은 5번. 자, 부동산 마케팅에서 4P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STP 전략과 우리는 4P 믹스, 이게 바로 마케팅 믹스인데, 자, 여기 4가지가 나와요. 프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 프로덕트, 제품 전략, 프라이스, 가격 전략, 프로모션, 촉진 전략. 이 P, 요걸 찾아라. 4개 P. 예? 그래서 정답은 거기 프라이드는 안 되고, 그리고 퍼블릭 릴레이션도 안 되고, 2개 빼면은 3번 정답. 자, 32번. 자, 4P 전략과 마케팅 활동 연결이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인 시계천을 설치한다. 이거는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통 경로 전략이고,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한 분양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가격 전략이고, 주택 청약자 대상 경품 추첨을 통해서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촉진 전략에 해당하는 것. 4번 정답이죠.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셀링 포인트, 이건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용어죠.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 그래서 항상 구매자 욕망을 만족시켜줄 때 브리핑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중개할 때. 2번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고객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시장 점유라고 해요.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공급자를 중시한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2번 정답. 자,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 한 번 일회적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브랜드와 관련 있고,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은 뭐죠? 차별화. 차별화로 구성되는 정통적 전략 중 하나죠. 아이다의 원리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 나오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무슨 전략? 소비자가 중시하는 전략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아이다. 자, 앞에 거기 attention, 고객의 주의, interest,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desire, 욕망을 일으켜서 이 욕망이 액션, 뭘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네 가지 아이다, 맞죠? 예. 34번 틀린 것은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위치. 여러분 위치 뭐 남향이냐 뭐 이런 게 있죠. 방위, 매칭이냐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건 시가 정책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신축 가격 정책. 신축 가격 정책. 틀린 지문은 1번. 지역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긴다. 자, 시장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누는 것. 맞는 지문 개념.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 네 가지 P 맞죠? 구성 요소라고.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 여러 가지 요소의 조합, 4P를 조합했다. 자, 프로모션, 촉진 관리는 판매 유입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혼합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가? 프로모션, 촉진 관리. 네 가지 쪽,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이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을 묻는 건데, P에 의한 마케팅 믹스를 구성하는 요소,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가격 네 가지 P 맞습니다.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 구조 설계 다 나왔네요. 이것은 제품 전략.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개념 맞습니다. 자,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요.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된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시장 세분화 전략. 여기서 요 S에 해당하는 시장 세분화 전략을 말합니다. 4번 정답. 유통경로 전략이 아니죠. 유통경로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직접 분양하든지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분양하는 걸 말하고, 포지셔닝은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 여기 나왔죠?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상품을 위치시키는 것. 이걸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을 다른 말로 차별화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우선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감정평가 이론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